오판, 억측, 억지, 오기는 만이할 수 없는 환난을 자초할 것이다. 김요종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아. 적대와 대결관계에 들뜨면 어떤 추태를 빚어내는가? 이에 대한 생동한 광경을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6일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우리가 5일과 6일 연 이틀에 걸쳐 서남 해상에서 포사격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군부 깡패들은 북이 6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연평도 북서쪽에서 60여 발의 포사격을 했으며 포탄은 서해 북방 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적대행위 금지 구역 내 포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느니, 만약 북이 적대행위 금지 구역에서의 지속적인 포사격으로 전해 국민들을 위협하는 경우 군도 응당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느니, 그것은 즉강 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즉강 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느니 하며 오기를 부려댔다. 대한민국 언론들은 군부 깡패들의 이 발표를 일제히 받아물고 지면과 화면을 가득 채우며 분주히 떠들어댄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겠는가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쯤 되면 우리 군대는 영락없는 도발자 정세격화의 주범으로 될 수밖에 없을 듯 싶다. 그러나 천만에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보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 물었다. 말끝마다 정밀 추적 감시니 원점 타격이니 하며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지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하였다. 우리 군대는 130mm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형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 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하였다. 폭파!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소해 북방 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 사실 군복 입은 이 광대들의 우스꽝스러운 행태는 비단 오늘날의 새로운 것이 아니기는 하다. 이전에도 소해 해상에 새떼가 나타나자 우리 비행기로 오인하고 전투기를 출격시켰는가 하면 야산에 나뒹구는 변속간 문짝을 두고는 남침한 북무인기라고 강제를 써댄 것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아닌가. 이런 전적을 가지고 있는 깡패 무리인지라 이번에 우리가 던진 미끼를 한 번 씹어보지도 않고 통째로 꿀꺽 삼켜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런 눈뜬 소경들에게 안보를 맡기고 막대한 혈세를 섬겨바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바엔 차라리 청우각이 발달된 개에게 안보를 맡기는 것이 10배는 더 낫다. 이런 무지한 군 깡패들의 오판과 억측, 억지, 오기로 예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 1000만 이상의 인청이 북쪽이는 서울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겁쟁이는 제 그림자를 보고도 와들 놀란다고 하였다.
앞으로 북쪽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도 우리 군대의 포사격으로 오판하고 어떤 미련한 오기를 부릴지 알 수 없는 것들이다. 다시 한번 한 가지 명백히 해두지만 우리 군대의 방아쇠는 이미 안전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미 천명한 대로 만약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올 때에는 우리 군대는 즉시적인 불세례를 가할 것이다. 최근 들어 군 깡패들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그 무슨 대응 원칙이라는 즉시 강력히 끝까지라는 낱말이 계속 그렇게 오기를 부리다가는 즉사 강제 죽음 끝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판, 억측, 억지, 오기는 만회할 수 없는 환난을 자초할 것이다. 주체 113 2024년 1월 7일. 이란의 케르만주 케르만시에서 3일 폭탄 테러 공격이 감행됐습니다. 이날 이전 이란군 사령관의 묘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갑자기 두 차례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로 현지에서 혼란이 조성되고 사람 사태가 났으며 결과 103명이 죽고 17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부상자들 중 일부는 위중한 상태이며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케르만주 당국은 폭탄 공격이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단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4일을 전국적인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의 야수적인 살육 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가자지대의 대부분 지역을 공격했으며 특히 중부 지역의 피난민 수용소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습니다. 4일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이스라엘군이 125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하고 318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개시된 이래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가 22,438명, 부상자 수는 57,614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북유럽 나라들의 최근 강추위와 폭설이 들이닥쳐 혼란이 조성됐습니다. 3일 스웨르의 북부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 43.6도씨에 달해서 1월 기온으로서 25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해서 비행기와 열차 운행이 중지되고 살림집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한편 4일 핀란드에서도 영하 42.1도씨의 최저 겨울 기온이 기록됐으며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이날 단마르크의 서부 지역에서는 2011년 1월 이래 가장 많은 50cm의 눈이 내려 쌓였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지난해가 역사상 가장 더웠던 1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이 지난 100수십 년 동안에 가장 더운 해로 될 확률이 99% 이상에 달한다는 자료가 발표된 가운데 과학자들은 지난해의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시기보다 1.5도씨 이상 높았을 것이 거의 확실하며 각국이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온난화가 오히려 가속화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난해가 폭염과 가물, 큰 물, 화재 등의 측면에서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그중 가장 위험한 요소로서 바닷물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꼽았습니다. 남극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이것의 얼음 분포 상태가 지난해 연속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겨울철에 남극 지방에 비가 내리거나 거대한 얼음산이 바다로 떨어져 나온 사실 등을 두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과학계와 언론계는 이러한 현상이 기후변화의 첫 징후일 수 있으며 몇 해 후에는 오히려 지난 2023년이 가장 기온이 낮고 재난이 적었던 해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성능 높은 기계 설비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바라기 수확기입니다. 수확기에는 두 층으로 된 예리한 칼날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해바라기의 열매와 줄기를 따로따로 베어낸다고 합니다.
특히 우층에 설치되어 있는 칼날은 회전하면서 열매들이 상하지 않게 종밀 수확한다고 합니다. 이 기계는 해바라기 수확에서 호시를 없애면서도 노력과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무 구루토기를 제거하는 견인차입니다. 견인차는 뒷부분에 나무 구루토기를 쪼각낼 수 있게 특수한 날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시 주변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효율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과 총진에서 눈이 내린 후 정착해였고 그 밖의 지역은 추락해였습니다. 그리고 운율과 용광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한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령화 4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낮았는데 특히 어제보다는 7도나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8도로서 어제보다 2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이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약해지는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함경 남북도와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 라손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백두산 지구에서 약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4 내지 6도 더 낮아져서 날씨는 춥겠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거나 만성 질병들이 심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3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촌 지방으로서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령화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흐려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세지고 물결은 1.5m 정도까지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겠고 조선 서해에선 남서풍이 북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세지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1.5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